독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2014 K-펫 페어가 오늘부터 고향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K-펫 페어가 뭡니까? K-펫 페어, 뭐 K-팝스 뭐 이런 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펫산업, 반려동물, 애완동물 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K-펫 페어라고 부릅니다. 그런 박람회도 있네요. 예.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산업이 됐어요. 그래요. 펫팸족이라고 합니다. 펫팸족. 펫은 애완동물, 반려동물이고 패밀리를 줄여서 팸. 그래서 이제 펫팸족.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구 수로 치면 360만 가구. 예. 1천만 시대라고 그러죠. 사람 숫자로는. 그러네요. 예.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요. 동물병원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2,700억이에요. 예. 4년 전과 비교해서 2배가 됐습니다. 시장 규모가 2조 원입니다. 2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예. 2020년까지는 아마 6조 원으로 막 뛸 거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팍팍 뛰냐 하면 이제는 상품들이 다 비싼 상품들이 나옵니다. 뭐든지. 그러면서 이제 시장 규모가 막 커지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여름에 전남 순천만에 가면요. 세계 동물 영화제도 열립니다. 이건 알아요. 예. 올해가 2회째죠. 올해가. 맞아요. 8월에 열리는데 올해 2만 한 5천 명 다녀갔다 그러고요. 그래요. 전부 다 강아지를 안고 가서 또 고양이를 안고 가서 함께 영화도 보는 거죠. 예, 예. 반려동물 산업에서 새로운 트렌드는 유기농이었습니다. 반려동물하고 유기농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걸 먹여야 되니까. 우리 고양이한테, 예. 우리 강아지한테. 그다음에 허브입니다. 이제 허브. 그러니까 향? 나는 유기농 못 먹고 나는 허브 제품 안 써도 우리 애들한테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자식이거든요. 그렇죠. 가족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동물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자식입니다. 그런 이제 의식에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기호나 감수성의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지구촌의 큰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여성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랬죠. 예전에. 노예들도 그랬고 예. 흑인들 그랬고 예. 장애인도 또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은 시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가 제대로 발전해 오면서 이젠 자기 인권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동물이 된 겁니다. 똑같은 생명체, 인간과 같은 류의 동물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인간에게 학대받아야만 되는가. 이러면 지각이 있어서 고통과 기쁨도 느끼고 내가 버림받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수성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니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반려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 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부터 재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 쉽게 내다버리고 해외에 휴가 간다고 내다버리고 그렇죠. 휴가철에 그렇게 많대요. 고속도로 가면. 유기된 반려동물 이야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소개하기조차 참 난감한 너무나 많고. 잔인드래요. 예. 또 상술도 아주 다양해집니다. 반려동물을 무료로 분양해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강아지를 우리 아이가 5마리 낳았는데 다 못 키우니까 분양을 하죠.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올리기만 하면 바로 누가 제가요 하고 다 가져갑니다. 그걸 가져간 사람들이 상인이었어요. 또 파는 거죠. 어디다 팔아요? 혹시 보신탕집 그러니까 또 이제 아니죠. 자기 애완동물 샵에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양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만 하면 그냥 냅다 와서 가져가니까 애완동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상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요. 반려동물 업자에게 가로채기 당한 뒤 비싸게 사는 소비자도 억울한 노릇이고 잘 키워주겠지 하면서 기대하고 줬는데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 주인도 원주인도 참 답답한 일이죠. 야생동물 세계도 뭐 사건은 많습니다. 야생동물을 세계도. 다음 주부터 지자체하고 국립공원에서 밀렵행위 일제 단속이 벌어집니다. 절대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잡히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로드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동물들이 목숨을 늘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죽임당하는 로드킬.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시설 안이라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조 6천억 원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천천히 달리고 표지판에서 조금 서행만 해준다면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워낙 마구 달리고 그러니까 또 길도 또 그런 곳으로 많이 내고 하니까 그렇죠. 1조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생동물이 길에 뛰어든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야생동물이 뛰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에 우리가 길을 낸 거거든요. 허가도 받지 우리가 않고. 침입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아하. 집에서 애완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는 학교 가서 학우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예. 살아있는 동물이 유통과 소비의 대상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학대받고 죽어가야 된다. 이거에 대한 명분이나 정당성은 사실 없습니다. 예, 지구촌 전체를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어느 지역 또는 특정 계층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돼. 그 사람들은 좀 못 먹고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요. 똑같은 걸로 동물도 좀 굶어도 돼. 버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권의 존중과 동물권의 존중은 서로 비례합니다. 이 동물을 얼마나 존중하나 보면 인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좋은 말씀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답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인사 말씀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일이 소개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작별 인사 받는 것도 일이시군요. 사실은 김현정 앵커가 떠나면서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본부장한테 위로의 인사를 좀 많이 전해주셔야 되는데. 본부장. 그동안 사실 변상욱 대기자는 기자수첩 처음부터 함께하신 그렇죠. 정말 원년 멤버시거든요. 기자수첩만 벌써 한 8년, 9년째 하는 것 같네요. 오래 하셨어요. 잘 지켜주시고요. 지금 그럼요. 박재용 앵커가 목 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두 분이 호흡 잘 맞춰서 정말 뉴스쇼 알차게 꾸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